캐나다 북극해.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된 곳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캐나다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킬 최강의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겠다. 사업 규모만 무려 60조 원에서 최대 80조 원. 단군 이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고기가 던져졌습니다. 이 거대한 먹거리를 두고 현재 두 나라가 목숨 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의 잠수함 종주국 독일 TKMS와 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한화오션과 HD 현대입니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한국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도면을 받아와 밤새워 공부하던 제자 한국이 이제 스승 독일을 기술력으로 압도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리오는 이 60조 원짜리 전쟁의 승패를 가를 기술과 정치의 함수관계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음 달 이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왜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패배인지 그 냉혹한 진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1. 청출어람의 력설. 한국 잠수함의 역사는 모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독일 HDW사의 209급 잠수함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당시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을 성실하지만 창의성은 없는 학생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 변곡점은 2000년대 도입한 214급, 즉 손원 1급에서 발생합니다. 독일이 야심차게 설계한 214급은 명품이라는 명성 달리 한국에 오자마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를 견디지 못해 추진축에서 소음이 났고 연료전지는 툭하면 멈췄으며 갑판 고정용 볼트는 풀려나갔습니다. 독일 기술진조차 원인을 모르겠다며 손을 들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독일의 도면을 믿지 말자. 우리가 직접 고친다. 우리는 독일이 설계한 추진축을 뜯어 고치고 인버터 모듈을 국산화하고 소음 문제를 독자 기술로 해결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순한 조립 공장에서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로 환골탈퇴하게 됩니다. 스승의 실수를 바로잡으며 실력을 키운 제자, 그 피나는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순수 독자 기술로 설계한 3,000톤급 괴물 도산 안창호급, 즉 KSS-3입니다. 챕터 2. 발트해의 숭어와 태평양의 상어. 자,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냉정하게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212CD급과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2.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체급입니다. 독일 잠수함은 전통적으로 발트해와 북해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고 은밀해야 하죠. 독일의 주력 모델들은 1000톤에서 2000톤급의 중형 세단입니다. 반면 캐나다가 지켜야 할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입니다. 파도가 높고 한 번 나가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광렬한 대양입니다. 여기엔 중형 세단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갈 튼튼한 대형 SUV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3,600톤, 만재 배수량 4,000톤이 넘는 거구입니다. 이 넉넉한 체급 덕분에 두 가지 결정적 강점을 가집니다. 첫째, 수직 발사관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자망 중에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캐나다에 제공합니다. 독일 잠수함에는 없는 기능이죠. 둘째,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를 적용해 성공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자망 시간이 3배 이상 길고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 밑에서 스노클 없이 며칠, 아니 몇 주를 버텨야 하는 캐나다 해군에게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기술입니다. 기술적 스펙만 놓고 본다면 캐나다의 바다에는 독일제보다 한국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챕터 3. 독일은 만들 수 있는가? 스펙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납기입니다. 캐나다의 기존 잠수함 빅토리아급은 너무 낡아서 당장 내일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늦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새 잠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의 방산 제조업은 냉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숙련권은 은퇴했고 조선소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 티센크루프 TKMS의 잠수함을 주문하면 언제 받을지 기약이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TKMS는 재정난 때문에 매각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평산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계약 체결 수개월 만에 배송해버린 미친 속도를 증명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계약하면 무조건 날짜에 맞춰 가져다주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독일은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지만 한국은 이미 만들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최후의 진검승부, 기술의 한국과 정치의 독일. 일본이 사실상 경쟁에서 이탈하자 이제 승부는 1대1 진검승부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승부, 잠수함 자체만 보면 괴물 성능을 앞세운 한국의 압승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독일의 숨겨진 카드들이 보입니다. 독일은 지금 잠수함 카탈로그가 아니라 자동차 공장과 무제한 금융 지원이라는 거대한 돈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독일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수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가 걸린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독일의 메시지는 은밀하고도 강력합니다. 잠수함을 우리에게 주면 이 공장을 포함해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도 캐나다에 진출해 있지만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 정부와 맺은 배터리 동맹의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잠수함 기술을 줄 때 독일은 캐나다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바로 금융, 즉 파이낸스입니다. 잠수함 12척, 60조 원. 이 막대한 돈을 캐나다가 당장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즉 차관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체급이 드러납니다. 독일은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 신용기관 오일러 헤르메스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금융 지원을 제안합니다. 독일의 국가 신용 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 캐나다는 독일 정부의 보증으로 초저금리 자금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돈줄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 즉 법정 자본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2차 계약 때문에 법을 받고 한도를 조금 늘렸다고는 하지만 독일이라는 거대 경제대국이 쏟아붓는 자금력에 비하면 여전히 체급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캐나다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한국 잠수함이 성능은 좋은데 이자는 독일이 훨씬 싸네. 수십 년간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수조 원 차이가 난다면 성능의 우위는 금융 논리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나토 동맹이라는 정치적 명분까지 더해집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 함께 쓰는 212CD급을 사면 나토 멤버국끼리 부품도 공유하고 정비비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로 캐나다를 압박합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성능과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한국의 제안서, 다른 하나는 자동차 공장과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과 나토 동맹을 앞세운 독일의 제안서입니다.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한국 잠수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지 못한 것은 기술의 벽이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과 거대 자본의 벽일 것입니다. 60조 원의 향방은 이제 기술자들의 손을 떠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의 계산기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 졌지만 이긴 싸움 혹은 승리를 통한 새로운 시작. 60조 원, 이 거대한 승부의 결과는 신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큐리오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설령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가 독일에 밀린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불과 30년 전 독일의 도면을 베끼던 나라가 이제는 그 독일을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일본을 긴장시키며 캐나다 해군에게 가장 갖고 싶은 잠수함을 제안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미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무엇이든 세계 방산 시장은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큐리오였습니다.